네, 안녕하세요. 보이시면 누가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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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밑에 채팅창을 한번 잘 봐주시고, 네, 채팅창 보셨죠? 그죠? 채팅창 보셨으면 채팅창에 들어가 주세요. 채팅창에 들어가셔서, 거기 구글 폼이 있습니다. 구글 폼, 그죠? 네, 구글 폼이 있고, 네, 구글 폼 다 켜셨죠? 그죠? 구글 폼 켜셨으면, 네, 지금부터 긴급 퀴즈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성적에 반영되는 거, 성적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셨는지, 예, 그 시험 전에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전에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지금부터 문제 나가니까 시간 많이 안 들여요. 시간 많이 안 들이고, 시간 많이 안 들이니까 잘 보시고 문제를 빨리 푸시고 제출을 안 하시면은 미출석으로 인정이 되오니 제출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책을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뭐 책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많이 준비는 안 돼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 문제 하나당 한 30초씩 드릴 겁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실제 시험에서도 아마 이 정도 스피드로 푸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답안지를 잘못 설정해서 21번이 들어가 있는데 21번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21번에는 T나 F 아무거나 찍어 주셔도 됩니다. 네, 문제는 뒤에 주관식 장문형이 있는데 장문형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주관식 단답형까지만 풀어주시면 되고 장문형은 문제만 살짝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험은 이걸로 끝이고요. 네, 주관식 장문형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응답 지금 제출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뒤에 문제가 답을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을 쓰실 필요는 없고 대략 저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문제가 나오면 뭐 책의 표에 다 있죠, 그죠? 책의 표 같은 데 보면은 다 있는 아주 쉬운 내용들입니다. 쉬운 내용들. 그 다음에 기타 뭐 unexpected한 문제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수업 시작이라고 했었는데 응답 지금 43명, 47명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투표 방송 개표하는 것 같네. 네, 뭐 그렇게 내셨고요. 예. 어, 예. 뭐 답이 조금 갈렸네요. 예. 장난으로 쓰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답이 좀 갈리는 문제들이 있네요. 네. 음.
참고로 네, 새로 공유를 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낸 답인데 82명이 보냈고요. 82명이 보냈고 1번은 거의 다 T라고 썼네요. 2번은 좀 갈렸네요. 그죠? 2번은 좀 갈렸고 5번도 좀 갈렸고 네, 이게 여러분들이 답을 낸 것입니다. 네, 뭐 이걸 더 보는 건 큰 의미는 없고 다시 새로 공유해서 네. 네, 다시 화면 잘 나오십니까?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이거가 지난번에 했었던 건데 예, 지난번 슬라이드가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슬라이드가 기억이 잘 안 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대략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했었던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 때 좀 잘못 만들었네요. 끼워 넣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선호도가 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은 지금 잘 약간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원래 제가 사진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넣었네요. 그 근본적으로는 예, 어떤 치아 배열이나 혹은 어떤 치아의 비율이 이쁜가에 관한 상악 중절치에 관한 얘기였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측절치 비율이 작은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 그때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볼 수가 없어서 뭐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 있지만 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진 같은 데에서 폭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치아 형태학에서 배웠던 것보다 측절치를 좀 작은 걸 좋아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고 뭐 앞에 있는 제가 냈었던 문제에서 시험에 그럼 나오느냐 앞에 오늘 시험 봤던 문제에서 나오느냐 네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죠.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니까 그 잘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대략 해부학 시험과 형태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의 장수가 10페이지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페이지 미만인 경우는 없고 대개 뭐 한 15페이지 정도 그 정도 되고 가끔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림에서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 그림에 있는 뭐 흔히 얘기하는 그 괄호빵 문제 단답형으로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 문제에서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를 뭐 미리 캡처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못 보신 분은 뒤에 참조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뒤에 참조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자체가 이거를 이제 비저지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약간 무슨 무속신앙 같은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악 중절치 11번과 21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한마디로 말씀해 볼 사람 없어요? 11번과 21번에서 지금 뭐 차이 지난번에 제가 모르고 상품을 못 드렸어요 아직. 그렇지만 제가 잊지 않고 있답니다. 꼭 드릴 거고요. 네. 11번에 마멜론이 마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서준 학생. 예. 용기 있는 자가 커피를 먹는다. 뭐 그런 건데. 예, 다 알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형태학을 좀 배웠으니까 마멜론이라는 단어 정도는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기서 그러니까 마멜론이 21번에는 그대로 있고 11번에는 별로 없죠. 그죠? 11번에는 별로 없으니까 달아서 그럴 거다. 그리고 뭐 미약하지만 레이비얼 그루브 같은 것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비얼 서피스가 좀 이렇게 닳았는지 약간 납작하다는 느낌도 약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오늘 오후에도 이제 실습하시겠지만 실습 시간에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만들었었던 특히 그 아마 중절치를 보면 지금은 좀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 예전에 제일 처음 만들었던 중절치를 보면
어제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어제 이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역시 뭐 여러분들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하니까 금방금방 좋아지는데 중절치를 보면은 그때의 치아는 이건 내 손으로 만들었다고나 할까 하는 게 의심될 정도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은 훌륭한 분인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 분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랑 처음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계속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 처음에 봤었던 중결치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량이 많이 발전하신 분이니까 축하해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저기서 그렇고 그럼 뭐 이번의 차이를 이때까지 배웠던 형태학에서 배웠던 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12번과 22번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배웠었던 형태학적인 텀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절단각이 조금 더 둥근 것 같습니다. 네, 민세정 학생 훌륭해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 이건 뭐 정답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페미닌한 거랑 메스큘린한 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봤을 때, 근심 절단각, 원심 절단각의 라운딩 정도, 우각의 정도가 그 페미닌 스타일이 훨씬 더 둥글죠. 훨씬 좀 둥글고, 그 다음에 뭐 또 더 얘기한다면 절단연 자체가 페미닌은 좀 이렇게 둥근 편인데 메스큘린은 스트레이트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체형태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겁니다. 체형태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 기공소라는 거 뭔지 아시죠? 기공소. 그 뭐 특히 부모님이 치과 의사시거나 하시면 더 잘 아실 거고 그게 아니고 하면은 치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옥실러리 퍼스널이라고 그러죠. 부가적인 인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가 치과 위생사 덴탈 하이지니스트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진료를 할 때 바로 옆에서 붙어서 여러분들 3, 4학년 때 되면 많이 하시게 될 진료를 어시스트 해주실 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보철물 같은 거, 뭐 교정용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구강내과에서 쓰는 스플린트 같은 장치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학생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이 분업 체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공사한테 이렇게 그 오더, 지시를 내려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죠. 뭐 지시라고도 할 수 있고 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문을 하면 기공사는 거기에 이제 스페셜라이즈 된 사람이라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분한테 돈을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그게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 그 만드는 것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하죠. 훨씬 잘하고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손재주라고나 해야 될까요? 매뉴얼 덱스테러티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분들은 그것만 하루 종일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기공료 피를 내는 거죠. 피를 내면은 다시 그분들이 돌려서 이제 기공물을 갖다 주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현장에서 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최대한 상세하게 이렇게 네,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면 보통 요즘은 그 사진을 많이 찍어서 디지털 포토를 많이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포토를 찍었어도 이렇게 이제 12번처럼 이렇게 페미닌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메스큘린 스타일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이제 뭐 그림으로 손 표시를 하든지, 네, 아니면 네,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민세정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심 절단 우각하고 원심 절단 우각을 좀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의사소통을 뭐 전화로 한다거나 하면 전화로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12번 보철물에 미지얼 사이드에 절단 우각을 둥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비저지즘의 대표적인 건데, 뭐 저렇게 이제 측절치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그 멜랑콜릭한 느낌을 준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은 사실 과학적인 거는 아니고 무슨 혈액형 하고 뭐 요즘 많이 하시는 그 네, MBTI 뭐 그런 거 약간 비슷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네, 보철물 어떤 보철물 같은 경우 어떤 보철물이나 이렇게 어떤 치과에서는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니 성형 내지는 앞니만 심미 치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대부분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버시죠. 네. 그 대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매출이 굉장히 높은 치과인 경우가 많은데 앞니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저런 거에 대해서 좀 이론이 좀 이렇게 빠삭하게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전화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 끊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뭐 파워풀한 스타일, 도미넌트한 스타일, 인핸스드 스타일, 포커스드 스타일, 펑셔널 스타일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 그 호모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이죠. 호모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은 치아의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아마도 이제 인류학적인 휴먼 에볼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통적으로 이렇게 네, 유전이랑 진화죠, 유전보다는 진화에 되어 있는데 그 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안데르탈인이 왜 멸망했는지 뭐 그런 얘기들 가끔 이렇게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종이 상당히 틀린데 이분들이 지금 없어졌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레이트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오른쪽하고 왼쪽을 잘 비교해 보시면 네. 특히 오른쪽에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면 그 루트의 펄케이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펄케이션 위쪽에서 트렁크까지 내려오는 부분, 트렁크 부분이 굉장히 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에도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가요? 하악 제1대구치로 보이는 치아가 루트 체인버가 상당히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길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쇼다리 치아이죠. 몸통이 굉장히 길고 그 루트가 굉장히 짧은 그런 치아가 있는데 이런 치아를 제가 여기 그 카톡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윤경호 학생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주관식 단답식 답을 그냥 보내주셨네요. 문자로. 네, 거기 쓰셔도 되는데 네, 타우로덴티즘이라고 합니다. 타우로덴티즘. 이렇게 타우로덴티즘이 아니고 타우로돈티즘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네. 지금 보신 사진에서 타우로돈티즘인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뭐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여섯 개로 보입니다. 근데 어디가 6개이죠? 그, 먼저 상하의 제 1, 2 대구치들이랑 제 하악의 남은 대구치 2개 이렇게 해서 6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정답. 네, 정답입니다. 사실 타우로돈티즘은 다른 치아에 소구치에 생기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루트가 소구치 중에 루트가 2개인 치아는 뭐죠? 기본 루트가 2개인 치아. 이미 잘 배우셨을 텐데. 제1 소구치입니다. 저 상학 제일 소구치죠.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였는데 방금 거는. 소구치 중에서 루트가 2개, 루트가 2개인데 어디 2개예요? 보컬 루트하고 링구얼 루트 2개죠. 미지알 루트하고 디스탈 루트가 아니고 보컬 루트랑 팔라탈 루트 이렇게 2개입니다. 그리고 2개짜리가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악 소구치들은 대부분 단근치인 경우가 많고 상악 제2 소구치도 단근치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상악 제1 소구치하고 제2 소구치는 서로 비슷할 수 있어서 루트가 2개인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루트가 거의 2개인 거는 상악 제1 소구치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노라마 사진이죠. 파노라마 사진. 파노라마 사진은 기본적으로 어떤 각도로 찍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사진은 포칼 트러프라고 나중에 배우시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치아 부분을 찍기 위해서 그 윈도우가 엑스레이가 쪼여지는 윈도우 자체가 보코링구얼 방향으로 빔이 발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죠. 미지오 디스탈로 찍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미지오 디스탈로 생기면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그냥 빛이니까 직진하잖아요. 직진하는 거니까 미지오 디스탈 방향으로 찍었을 때는 안 나오죠. 겹쳐지는 거죠. 컨택 포인트는 미지알하고 디스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CT를 찍은 다음에 리컨을 한 장면에서는 미지오 디스탈로 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파노라마 혹은 앞쪽에서 봤었던 그 사진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네, 페리 에이피칼 레디오그래프라고 부르는데 그 사진은 모두 보코링구얼 방향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미지오 디스탈 사이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타우로돈티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악 제1소구치에 미지오 디스탈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대구치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김경민 학생이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CT를 찍을 수 있죠. CT를. 이렇게 CT를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CT를 찍으면 CT는 여러 방향에서 찍은 걸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신 상태에서 이게 녹색 선하고 주황색 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게 나타내는 거는 뭐겠어요? 간단한 건데 XYZ 축이에요. 그냥 XYZ 축이고 저걸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그 스크롤 그러니까 마우스에 있는 스크롤 버튼을 갖고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다 알겠지만 연두색 선이 이 연두색 선하고 그 A 사진에 있는 연두색 선과 B 사진에 있는 연두색 플레인이 같은 겁니다. 선이라기보다는 플레인입니다. 플레인. 그래서 같은 플레인이고 그렇게 보시면 지금 CT에서 이 CT에서 찍은 치아의 이름을 FDI 표기법으로 말씀해 보세요. 몇 번이죠?
몇 번일 것 같아요? 사 46번일 것 같습니다. 네? 46번이라고 46. 했어요. 46번? 46번? 네. 맞아요? 36번일까요? 46번일까요? 이거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B 사진이라든가 C 사진에 봤을 때 보면 위치로 보면은 이게 46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경진 학생처럼, 그죠? 근데 이게 뭐 저널이 중국 사람이 쓴 저널이네요. 보니까 중국 사람이 쓴 저널인데 A 사진의 왼쪽에 조그맣게 아마 핸드폰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A 사진의 왼쪽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한자로 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우라고. 그러니까 우측이 왼쪽인 거죠. 우측이 왼쪽. 그러면 저 치아가 우측이 왼쪽인데 46번인가요? 어떻게 되죠? 46번은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46번 자체. 환자 기준 우측입니다. 환자 기준 우측이죠. 그죠? 환자 기준 우측이죠. 그러니까 저 사진은 실제로 지금 A 사진은 그러니까 사람을 해부학진 플레인을 안 배워서 정확히 얘기하기 힘들지만 코로나 섹션을 한 건데요. 코로나 섹션을 할 때 위에서 본 건지 아래에서 본 건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위에서 본 건지 아래에서 본 건지가 중요해서 네, 그렇게 판단을 잘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저 너머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치아하고 요쪽에 있는 C번에 있는 거는 뭐예요? 임플란트거든요. 요거 A, B에 있는 거는 그냥 치아이죠. 일단 B, A, 요쪽 A에 있는 거, 오른쪽 사진에 있는 A에 있는 거는 발치와 소켓이 있는 거고 B, C에 있는 경우는 임플란트가 식립된 다음에 뒤에 보철물까지 올라간 거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하고 이 치아하고 비교했을 때에 큰 차이가 있는데 요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께는 네, 이것도 당연히 예,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번 보고 잘 맞춰보세요. 그 뭐지? 왼쪽 A랑 오른쪽 그 C 사진 차이 말씀하라 하신 거면 네네. 확실하지 않는데 네. 왼쪽 A, B는 네. 그 밑에가 만약 하악이라면 하악 협측 교두랑 상악 설측 교두가 기능 교두로 작용하는데 음. 오른쪽 C 같은 경우에는 하악 설측 교두랑 상악 협측 교두가 기능 교두로 작용해서 저번에 크로스오버? 그렇게 일부러 보처를 씌운 것 같습니다. 크로스바이트.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어서 훌륭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원했던 정답은 아니지만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대답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 앞에서 봤느냐, 뒤에서 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봤느냐, 위에서 봤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 구분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좌우 구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환자를 볼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의료사고 많이 나죠, 그죠? 요즘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데 의료사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환자의 팩터도 있고 술자의 팩터도 있다는 거예요. 환자의 팩터도 있고 술자의 팩터도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치아 형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좌우 구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자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해가지고 같은 각도로 쳐다보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환자를 눕혀놓고 볼 때, 유니체어라고 그러죠, 그죠? 유니체어에 환자를 눕혀놓고 볼 때에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의 유니체어에 보면은 몇 시 정도에 앉게 되나요? 대개는 치료를 하실 때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는 9시 방향 정도에 앉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환자를 치료를 할 때는 12시 방향에서부터 9시 방향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를 완전히 수파인 포지션이라고 해서 완전히 눕혀놓고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좌우가 같은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왼쪽으로 했을 땐 그 9시 방향에 가게 되면 그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서도 사실은 좌우가 조금 다른 사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경진 학생이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 A, B 사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A, B 사진만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이거를 뒤에서 환자의 뒤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46번이나 47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10번대 치아랑 정상적인 교합. 여기서 펑셔널 커스프가 어떤 거죠? 아까 문제에도 하나 제가 냈던 것 같은데 상악 대구치의 펑셔널 커스프는 설측 교두죠. 설측 교두. 이 그림에서는 커서가 보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이고 하악 제1대구치 혹은 하악 제2대구치, 하악 대구치의 그 펑셔널 커스프는 얘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닿으면 이쪽 커스프하고 이쪽 커스프는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거죠. 난 펑셔널 커스프라고 그러고 이걸 총이치에서는 밸런싱 커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 오른쪽 사진에 오른쪽 세 사진 ABC에서 보시면 얘는 발치를 하고 나서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관계가 없는 사진인데요. 이 위에 이건 일단 상악 대구치인 건 알겠죠. 상하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없어. 예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그걸 잘못 구분한 그건 큰 실수이고 그거는 정말 지시서라든가 환자의 그걸 잘못 썼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사들이 CC라고 들어봤어요. CC? CC는 캠퍼스 커플의 약자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벌써 캠퍼스 커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칩 컴플레인트라고 하는 거. 칩 컴플레인의 약자가 CC입니다. 예, 뭐 골프장도 CC라고 그러긴 한데 칩 컴플레인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단어이고 이걸 보통 주소라고 부릅니다. 주소가 어드레스가 아니고 주된 호소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써줘요? 환자가 처음 오면 여러분들이 리셉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있는 위생사 분들이 리셉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이 리셉션 할 때 여러분들한테 써줄 때 16번 치아가 아파요. 혹은 27번 치아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써주죠. 환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환자는 왔을 때 그냥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기가 아파요라고 얘기하고 환자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환자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긴장해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은 상당하게 치과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자세를 바로 하고 좀 제대로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주소라고 이렇게 한 거를 잘못 써주면 안 되는데 실제로 몇 번 있었습니다. 16번을 빼야 되는데 26번을 뺀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실수가 됩니다. 온전한 실수가 되니까 항상 그걸 주의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올라가면서 한두 번 정도 그런 실수를 꼭 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하시게 될 텐데 그 실수가 이제 진행이 너무 많이 된 상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진행이 많이 안 되고 뭔가 했는데 좀 이상해서 좀 이렇게 다시 원상회복 리셋을 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큰일이 나고 저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A번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뒤에서 봤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거는 30번대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40번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경진 학생이 설명을 잘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건 자연치이고 이건 임플란트잖아요. 자연치하고 임플란트인데 잘 비교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치가 루트가 훨씬 더 큽니다. 임플란트보다도 루트가 더 크고요. 더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치는 대부분 이쪽이 지금 A번에 이쪽이 버칼 플레이트인데 맨디블이죠. 맨디블의 버칼 플레이트의 루트가 거의 다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정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부정교합이 있지 않는 한 대개는 바깥쪽에 있는 버칼 쪽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실제 임플란트는 그렇게 심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아하고 위에 치아하고 아래 치아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중심 엑시스 각이 좀 틀려집니다. 요게 나중에 바이오미케니컬한 프로블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여기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게 아니죠. 임플란트 얼마나 쓰나요?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앞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해주실 텐데 임플란트는 얼마나 쓴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 임플란트는 평생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평생 못 씁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1965년에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치과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 돼서 이걸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수익도 증대되고 좋은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자기 치아만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하고 한때 어떤 좀 그런 믿음이 있었죠. 임플란트를 하면 반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되게 반영구적 혹은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에 그 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들은 어떤 컨디션이 붙냐 하면 관리가 잘 됐을 때입니다. 관리가 잘 됐을 때. 그렇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하고 되는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많을까요? 매우 당연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죠? 그분이 처음에 치아를 뺀 것도 그분이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것도 대개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에, 계속 관리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큰 거죠. 처음부터 컸고 그다음 뭐 당연한 거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컨디션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서 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서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어, 하더라도 이제 좀 늦게 해야 되겠죠. 하더라도 늦게 해야 될 테고 뭐 좀 빨리 해야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아주 똑똑하신 분이면 이 치아의 B번 치아의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라운딩 돼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해부학 시간에 배우게 될 inferior alveolar nerve라고 하는 우리 치과 의사들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지만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신경이죠.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고 이 신경이 보면 치아에 이렇게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거기를 만약에 침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또 저기 법원에 불려가야 됩니다. 법원에 불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잘 공부하셔가지고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11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험 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좀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여기 얘기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건 모 개발 도상국에서 굉장히 많은 짐을 이렇게 싣고 가시는 분이죠, 그죠? 이걸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치아도 그렇고 여기 치아도 그렇고 어, 임플란트로 된 보철물에 크라운의 하이트가 있습니다. 크라운의 하이트를 대충 1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의 길이는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크라운 하이트를 1로 봤을 때 밑에 있는 임플란트 하이트의 높이는 대략 1.5 정도 되죠. 1.5 정도. 이 치아에서는 어때요? CJ가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CJ까지 크라운 하이트랑 그 다음에 루트 랭스를 보면 대충 얘도 뭐 1대 1.5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늘 이럴까? 라는 게 있는데 그 치주염이라고 들어보셨죠?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면 양쪽에 있는 소켓에 있는 알베올라 본에 리좁션이 오게 됩니다. 리좁션이 오게 되면 루트를 쥐고 있는 루트가 이건 하식스인데 안 보이나? 네,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네, 여기서 제가 쥐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제 화면이 같이 보이는 게 아니어서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좌우지간 루트를 감싸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적으면 안 좋은 거죠, 그죠? 밑에 있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되는데 그게 길이가 작으면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치주염이 이제 진행돼서 나중에 그게 다 내려가면 이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미 그 치아에 지금 오른편에 나와 있는 임플란트 사진에서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뼈가 더 녹아서 점점 더 없으면 아래쪽에 하치조신경, 아까 말씀드렸던 하치조신경이 일종의 애나토미 리미테이션이 되는 건데 그 리미테이션이 있는 데까지 뼈가 별로 없으면 뼈를 새로 만들어주는 기법을 쓰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루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좀 작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분처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크라운 루트 레이쇼,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나 루트의 비율, 프로포션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바이오미케닉하게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 필요 없는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깊고 굵은 걸 심는 게 좋겠죠, 그죠? 깊고 굵은 거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정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걸로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깊고 굵은 걸 심는 게 좋고 그래서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의 비율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크라운 루트 레이쇼,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크라운의 그 길이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상악 중절치의 그 심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게 치아가 길다. 치아가 길면 보통 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쓰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길어져요. 기본적으로 길어지고 그걸 예전에 앞쪽에 그 서론 시간에 배우셨을 수 있는데 버티컬 디멘전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버티컬 디멘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게 얘기하면 오클루저 버티컬 디멘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코끝을 한번 만져보시고
코끝, 네이잘 팁이죠. 그죠? 네이잘 팁을 만져보시고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턱에 있는 여기 맨턴 부위에 여기 있는 앞쪽에 튀어나온 부위를 한번 만져보신 다음에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충 재서 이 길이가 있을 텐데 그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이 길이가 이상적인 길이거나 그 사람한테 맞는 길이가 있어요. 이게 점점 짧아지면 어떤 게 되는 걸까요? 코끝하고 턱끝이 서로 붙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그림 같은 거 있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 젊은 여자로 보이는 것하고 할머니로 보이는 거를 두 개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꽤 많을 거고 없으면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 할머니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코끝하고 입끝이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짧아진다는 거예요. 왜 짧아진 거예요? 어금니를 잃어버리셔가지고 방금 말한 오클루저 버티칼 디멘전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하면 이거의 길이를 뭐 63mm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많이 긴 사람은 이제 하관이 길다고 하는 그런 얼굴이 되겠죠. 그죠? 사람마다 이제 얼굴의 크기에 또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를 본래 자기의 양만큼 이렇게 회복을 해줘야지 어떤 문제가 생길까? 회복을 해줘야지 젊었을 때 어피어런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윗입술에 이렇게 주름이 없죠. 윗입술에 이제 가운데 필트름이라고 하는 인중에 있는 그거는 원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정상적인 거니까 있는 거고 말고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보면 입술에 이렇게 가로 세로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주름 자체가 왜 생기는 거냐면 엘라스틱 파이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윗입술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윗입술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입술하고 윗입술이랑 아랫입술을 서로 다 물었을 때 구겨집니다. 구겨지면서 그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어금니가 서로 못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가 그걸 제대로 받쳐줬다면 이게 커튼이 이렇게 질질 끌리는 것 같은 현상이 안 생겼겠지. 그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금니가 없으신 분들 혹은 뭐 앞니가 없으신 분들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잘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악대구치는 루트가 몇 개이죠? 하악대구치는 예습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로 루트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그 버라이티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대개는 이제 루트 커넬을 뭐 3개 혹은 뭐 4개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총 6개의 루트 커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개수가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도 있죠. 발견하실 수도 있고 그림에서 보시면 뭐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MB, MM, ML이라고 돼 있는데 미지오 보칼, 미지오 링구알, MM은 뭘까요? MM은 앞에 있는 건 아마도 미들이었을 것 같아요. 미들, 미지알 루트. 3개가 있었을 때 그렇게 붙인 거고 여기서도 보면 DB, DL, DL, DB, MD로 돼 있는데 미들 디스탈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코 링골 사이에 하나씩 더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되면 저걸 이제 다 치료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요 마지막 퀴즈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퀴즈가 될 수 있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특히 13B인가요? 13B에 나와 있는 치아가 왜 저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으실 분? 뭐 13A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13B에 나와 있는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13A에 나와 있는 그림은 13B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페리칼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일단 이 치아의 번호가 몇 번일까? 뭐 좌우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좌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네. 좌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서 일단 30번 된 거는 확실하네요. 그죠? 30번대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좌우가 바뀌지 않았으면 30번대라고 보고
30번대를 찍었는데 이렇게 뒤쪽에 배치했는데 이게 몇 번인 것 같아요? 용기 있는 분을 모십니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셨어요? 38번 같습니다. 28번? 38번. 아, 38번. 좋은 대답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대답입니다. 네. 혹시 한 명 정도 더 없나요? 도전해 보실 분? 네, 그냥 정답을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정답을 바로 공개해 드리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 그림에서 사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와서 이 치아가 몇 번 치아인지는 이미 나왔어요. 몇 번 치아예요? 37번이죠. 37번. 37번 치아인데 이 치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을 자른 겁니다. 이걸 이제 헤미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 간단합니다. 앞쪽에 있는 치아가 뭐 여러분들이 아직 사진을 제대로 보실 수 없어서 그렇지 여기가 이제 어떤 MO 캐비티, 이걸 MO 캐비티라고 하거든요. 미지알하고 오클루자를 같이 포함하면 나중에 보존과에서 배우실 텐데 이미 배우고 계실 수도 있지만 MO 아말감 같은 게 돼 있었어요. MO 아말감 같은 게 돼 있다가 여기 아래쪽에 뭔가가 루트 캐리어스가 생겨서 이 루트의 밑에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치아를 루트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걸 살리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보철물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깊게 내려가면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얘를 절반만 자르고 뒤쪽은 튼튼했기 때문에 뒤쪽만 살린 겁니다. 이게 하악 대구치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앞에 게 없어지니까 완전한 것보다는 못하겠죠. 완전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살려서 이제 이거 사실 보철물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보철물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리처럼 밑에를 이렇게 이걸 판틱이라고 부르죠. 판틱, PONTIC라고 부르는 브릿지에서 그 다리 부분이고요. 브릿지에서 다리 부분인데 다리 부분을 완전히 띄운 거는 이제 이건 좀 약간 논문 자체가 8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극단적인 오랄 하이진을 챙기기 위해서 저렇게 오버 행잉 되도록 그냥 만들어 놓고 밑에를 완전히 띄워 놓는 방식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은 요즘 저렇게 하면 환자들이 막 화내요. 저기 음식물 많이 낀다고. 그렇지만 저게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뒤에 있는 거. 뭐 임플란트를 잘 못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저런 방식으로 헤미 섹션을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것만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악에서도 비슷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상악에서는 어떤 걸 할까요? 상악에서는 만약에 자른다면 하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헤미 섹션을 해서 크라운까지 다 날리는데요. 상악 대구치인데 상악 제1대구치는 보통 루트가 이렇게 다이버전트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제2대구치는 루트 다이버전스가 좀 없거나 아니면 하나로 합쳐져 있어 저렇게 하기가 안 좋은데 상악은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상악은 할 때 상악 대구치, 제1대구치 기준으로 해서 제일 큰 루트는 어떤 루트죠? 이건 맞춰야 되는데 상악 제1대구치의 루트 중에서 제일 큰 거
민세정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중얼거린 것 같은데. 설특에 있는 설측, 네, 설측 맞죠. 예, 팔라탈 루트죠. 팔라탈 루트. 팔라탈 루트가 제일 커요. 그럼 저렇게 살리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뭐야? 제일 튼튼한 애가 괜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라탈 루트가 괜찮다라고 할 때, 그럼 남아 있는 거는 미지오 버칼하고 미지오 링구알인데 보통 보철물을 뒤로 연장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미지오 버칼 루트 하나를 자르고 크라운은 안 자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상악은 또 루트가 세 개잖아요. 그죠? 세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남기고 하나만 잘라서 하게 되고 그 경우에 크라운은 손을 잘 안 대는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밑에 이렇게 위에 그 언더컷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좀 크라운을 작게 만드는 수는 있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다 안 되시더라도 어느 정도만 들어놓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상학에서 쓰는 이러한 기법을 루트 리젝션이라고 그러고 그건 루트만 잘라내기 때문에 그렇고 하악에서 쓴 것처럼 저렇게 디스탈 루트만 남기고 앞쪽을 저렇게 날려서 크라운까지 다 날리는 거를 헤미섹션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거의 네, 이 둘 다 하악 제1대구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실 분.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사실 밑에 사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사실 나와 있는데 답을 사실 보여드리고 지금 차이를 묻고 있는 건데요. 네, 열심히 듣고 있는 20번 김정희 학생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네, 교수님, 그 교도에서 네, Y자의 형태가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이 중앙 쪽에 위치해 있는데 우측 지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좌측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걸 커스프로 볼 수도 있고 그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센트럴 핏이죠. 그죠? 센트럴 파사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루브가 이렇게 하악 제1대구치는 Y자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라인이 있죠. 요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Y자로 생각을 하면 이 Y자가 이쪽에 있는 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한 듯한 느낌을 주죠.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 치아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기 치아를 확인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은 미러 혹시 갖고 계시면 미러 갖고 보시는 방법이 있고 힘들면 저기 재료학 시간에 서로 임프레션을 뜨는 연습을 하실 텐데 그때 빼가지고 자기 치아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국인에서 이건 사실 제 연구인데 한국인에서 이런 사람이 대충 한 50% 넘고요. 한 60% 되고 이런 사람이 한 40% 정도 돼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의 모양을 이건 그냥 제가 마음대로 붙인 건데 좀 식빵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욕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빵에 볼록볼록한 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또 생기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구치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보컬 그루브가 얘는 거의 치아의 센터에 있는 반면 얘는 조금 미지알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형성이 되게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브라켓을 본딩한다거나 혹은 밴딩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끝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 있는 B 형태에 비해서 A 형태는 이 미지오 보컬 뭐랄까 다이어미터가 이게 약간 더 커 보이죠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레퍼레이션 같은 거 하실 때 이쪽을 많이 깎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치아 형태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를 한번 측정해 보는 문제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픈바이트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오픈바이트가 뭐죠? 앞니가 서로 안 닫히는 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얘기 드린 건 엔트리 오픈바이트입니다. 엔트리 오픈바이트가
하는데 엔테리어 오픈 바이트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생기는 이유. 이유는 여러 가지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치아 팩터만 저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대구치들이 너무 많이 일옵션 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치에 비해서 대구치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일옵션을 해 있으면 앞니가 다치겠어요? 안 다치죠. 안 다치기 때문에 오픈 바이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픈 바이트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그 아주 뭐랄까 1차원적인 분석인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텅 스러스트 헤빗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있으실 수 있는데 이 혀를 잡고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특히 그러면 텅이 자꾸 앞으로 이렇게 메롱이죠, 메롱 하면서 이 앞니들을 못 나오게 해가지고 어금니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많이 맹출이 돼 버리면 다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인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버린 걸 다시 넣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나와버리면 이 앞니가 벌어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호흡을 하면 안 좋은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코로 자꾸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렇게 침 삼키고 할 때 혀를 자꾸 앞으로 내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금니가 맹출이 더 많이 됐다기보다 맹출 말고 저 그림만 대충 봤을 때 지금 상악 대구치의 어금니하고 하악 대구치의 어금니가 이렇게 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인클리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클리네이션이라는 용어가 교정적인 용어입니다. 인클리네이션의 어금니의 인클리네이션이 심하면 더 입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아니면 덜하면 입이 더 많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덜 해야 덜 될 해야 것 더 많이 같습니다.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이 길이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답은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이게 더 앞으로 많이 쓰러지면 뒤쪽 교두에서 서로 먼저 프리머추어 컨택이 생기면서 입이 더 많이 닫게 돼 있어요. 입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똑같은 길이에서라면 쓰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 틀린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수평선이 있어요. 수평선이 어떤 선분이 있다고 쳤을 때 수평선의 가운데 중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점을 통해서 로테이션이 됐다라고 하면 디스탈에 있는 포인트가 더 상방으로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김경진 학생이 얘기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는 게 수평선에서 디스탈에 있는 포인트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김경진 학생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평선에서 미들 중앙선에 있는 포인트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디스탈 사이드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치아를 하고 더 사이가 더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오픈바이트 환자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옆에 이렇게 보는 거를 이건 이제 레터럴 세팔로그래피를 지금 그냥 트레이싱을 한 건데 얼굴의 옆을 보시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저처럼 이렇게 옆을 보여준다. 이거를 프로파일이라고 그럽니다. 프로파일.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있는 프로필 할 때 그 프로필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저희가 쓰는 그 텀에서는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는 정면이 아니고 레터럴 사이드에서 본 거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맨더블이라고 하는 하악의 각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 각도를 맨디뷸러 앵글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 각도가 보통 뭐 사람마다 좀 다르고 이게 사각형이면 좀 이렇게 더 머스클린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돼 있으면 더 벌어져 있으면 입이 더 많이 벌어진 걸로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치과 교정학 시간에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 하여튼 이제 그 취향대학 시험 보는데 건강 주의해서 잘 하시고, 예, 시험 문제 제가 앞에서 대충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는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 문제도 조금 나오겠죠. 앞에서 했던 거 나오는 거 해서 잘 하셔가지고, 예, 모두 만점 받으실 수 있고, 그럼 저희는 해부학 시간 전에 시험장에서 제가 뵙겠지만 해부학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